안녕하세요. 책으로 여행 진행을 맡은 서승우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문학, 철학, 인문, 예술 등 다양한 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일상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여행이 국경을 넘는 일이라면 독서는 경계를 넘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통하여 반복적인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함으로 삶을 재충전하듯이 책으로 여행을 통하여 일상의 삶에 질문을 던지며 열린 사회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김용규님의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입니다. 독일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저자는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성찰과 일상적 언어가 어우러진 다양한 대중 철학서와 인문 교양서를 여러 권 집필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저술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스스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나 여기며 대중과 소통하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는데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네요. 카페란 무엇을 하는 데인가? 음료를 마시면서 쉬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곳이다. 물론 그짬에 크고 작은 거래를 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정담이나 사소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때로 교양도 약간 넓히고 운이 좋으면 일상의 지혜도 조금 얻어가는 장소가 카페다. 그래서 강의실이나 사무실보다는 훨씬 편안하고 정겨우며 자주 들르고 싶은 곳이다. 이 책에 마련된 철학 카페가 바로 그렇다. 이 카페에서 나는 고전에 속하는 총 13편의 소설과 희곡들에 대해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자연의 문학과 철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온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강의실에서 하는 식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카페에서 담소하는 그런 식이다. 그러다 보니 가소로운 심각성은 걸러졌고 법석을 떨 만한 선동적 구호도 배제되었다. 갑자기 이야기가 음악이나 미술 또는 영화로 넘어가기도 하고 때때로 즐겨 암송하는 시나 노래가 튀어나오기도 한다. 카페에서 나누는 담소는 한마디로 느슨하고 자유롭다. 이 서문을 보면 이 책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며 저자가 제공하는 작품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들으며 교양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저자가 말한 특별한 메뉴가 있는데 그것은 작품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해석을 통하여 작품의 의미를 각자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실제적인 작업이 일어나기를 저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책에 소개된 첫 번째 작품은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주인공 파우스트가 젊음을 얻기 위하여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고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해 저자는 니체의 철학과 실러의 말을 끌어들여 파우스트가 끝없는 노력을 통해 자기 시련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지요. 이 작품 끝부분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챙기려고 하자 하늘에서 천사의 무리들이 내려와 누구든 줄곧 노력하며 애쓰는 일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창을 하며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방황과 좌절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방황과 좌절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흔들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도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3장에서는 광교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어린 왕자는 우연히 뱀을 만나 그에게 이곳은 무척 쓸쓸하다고 말하자 뱀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도 외롭긴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의 원인이 사람의 없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없음, 즉 관계의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저자는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연결시킵니다. 우리의 관계가 나와 그것이라는 3인칭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라는 2인칭의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물들을 세계에서 의미와 가치의 세계로 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6장에서는 카프카의 변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 마리의 흉측한 공충으로 변한 주인공이 가족의 냉대와 폭력, 증오 속에서 고독한 죽음을 맞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변신이라는 대담하고도 기발한 장치를 끌어들여 카프카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할 가족 간의 사랑마저 경제적 가치와 쓸모로 매겨지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가정은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다라는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의 말을 인용하여 참다운 가족의 의미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줄 너, 너의 존재를 인정해 줄 나, 즉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적 관계의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변신에 나오는 흉측한 곤충처럼 변한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인간다운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자는 영화 지브로와 소설 산포 가는 길을 예로 들어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은 인간이 자신이 어떠어떠함이 아니라 있음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과 그것이 주는 안식 속에서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제목으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스트는 까뮈의 실존주의 철학을 대변한 작품으로 삶의 부조리성, 무의미성에 대해 그 어떤 타협이나 도피도 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초판 2만 부가 한 달 만에 매진된 정도로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여기서 패스트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전쟁이나 감옥살이 같은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강압과 폭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의사 리우는 악과 질병, 전쟁과 죽음 같은 절망적 상황을 거부하고 투쟁하는 것만이 인간이 걸어갈 바람직한 길이라고 말하며 동료인 타로와 함께 보건대를 조직하여 패스트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리우는 부조리 앞에서 체념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항하고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각자의 몫이겠지요. 지금까지 이 책에 소개된 몇몇 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은 작품과 관련된 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미술, 영화, 시, 노래 등을 소개함으로써 작품의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합니다. 이 책 속에 있는 철학 카페에 들어오셔서 저자가 펼쳐놓은 다양한 메뉴의 맛과 향을 즐기며 일상적 삶의 경계를 뛰어넘어 깊은 사회 세계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